슬기로운 사대보험 실무책 해설에 대한 동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제40단원은 출퇴근 중 재해와 산재에 대한 내용입니다. 출근하는 중에 교통사고 날 수 있죠. 이런 경우에 종전에는 일정한 경우만 산재로 인정이 되었었는데요. 최근 법 개정으로 통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출퇴근하는 경우라면 산재로 인정하는 식으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산재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구조에도 영향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개정 전에는 없던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 보험료율이라고 하는 것이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재해가 일어나게 되면 해당 회사의 산재 보험료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업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10단원에서 나온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산재요율은 회사마다 다르죠. 회사마다 다른 이유는 산업별 일반요율이라고 해서 산업별 보험 수지율을 근거로 해서 기초적인 산재보험료율이 결정이 되죠. 보험 수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낸 보험료 중에 산재가 실제로 발생해서 보험급여로 지급된 부분을 가지고 보험 수지율이라고 합니다. 이 보험 수지율을 업종별로 해서 먼저 기본적인 요율이 결정된 다음에요. 회사의 개별 실적요율이라고 해서 보험 수지율이 75%와 85% 안 쪽에 있으면 그대로 가고 그 외에는 할증이 될 수도 있고 할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시면 출퇴근 재해로 인해서 산재가 발생해서 산재보험 급여가 나갔다고 해서 여기에 산업별 일반요율이나 회사별 개별 실적요율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산재보험료율 결정 시 출퇴근 재해로 인한 부분은 산재보험료율의 상승이나 인하에 이제 고려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징수법 14조에 보면 37조 1항 3호 남목이 보면 출퇴근 재해와 관련된 산재에 대한 것인데요. 이런 내용들은 여기에서 산재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급여 총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수지율을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3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산재법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질 장사 이렇게 되면 이제 산재에 해당이 되는 업무상 재해 인정이 되는데요. 3번이 보면 이제 출퇴근 재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중에 가번이 예전부터 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중에 이제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로 예전부터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근 버스에 타게 되는 순간부터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라도 재해로 인정을 했고요. 이제 새로 들어간 부분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이것이 이제 다툼의 쟁점이 되겠죠. 개정 전부터 있던 내용을 보시면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했으면 산재로 인정을 했습니다. 예전부터.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이 있어요. 즉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이라고 하는 것이요. 회사의 근데 회사차라고 하더라도 이 관리 이용권이 오로지 한 근로자의 전속적인 권한, 다른 사람의 사용을 배제하고 자기 혼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때는 이제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관리 또는 이용권의 이 근로자 측 전속적 권한에 속한 경우로 본 사례, 그러니까 회사차이긴 한데요. 그 특정 근로자가 그 회사차를 자기 차처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사고가 발생해도 이 사고 당시 통근 과정이 회사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이제 반대 내용인데 책에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출퇴근 중 사고와 관련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산재법 37조 이제 3항에 보면 산재법 37조 1항 나목, 그 나목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 들어간 조문 내용인데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는 이제 산재라고 했는데요. 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를 일탈했다든지 아니면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산재로 출퇴근 중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즉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만 일탈 중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산재로 본다라고는 형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의 내용이 중요하겠죠. 대통령령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재로 보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일탈이나 중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1호에서 7호까지의 사유로 일탈 중단이 있게 되면 산재로 본다는 얘기거든요. 일상 출퇴근 중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잠깐 경로를 일탈했다든지 중단하는 경우는 산재다 이런 얘기고요.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 그러니까 대학교, 그 다음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 잠깐 일탈한 경로는 인정합니다. 선거권, 국민투표권도 인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그 다음에 장애인을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도 인정이 됩니다. 질병의 치료는 예방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도 일탈 중단이 있어도 산재로 인정이 되고요. 돌봄과 관련된 내용도 인정이 됩니다. 1호에서 6호까지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행위도 산재로 본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시행령 35조 내용이 결국은 산재와 관련돼서 주로 쟁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위에서 논의한 내용과는 별도로요. 일정한 직종의 경우에는 출퇴근 중 출퇴근 중 경로와 관련된 산재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 직종이 있습니다. 이제 보면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본인이 거주지에 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아래의 내용 여기에 해당하는 직종이면서 동시에 이렇게 차고지를 본인의 주거지에 보유하고 있으면 출퇴근 중 재해의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출퇴근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산재법 5조 5조에 보면 정의 규정이 있는데요. 출퇴근이란 주거와 취업장소, 회사 사이의 이동, 이 출퇴근이고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 이동.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정을 돌면서 이렇게 가전제품 애프터 서비스를 하는 그런 직종이라고 하면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 이동하는 그 기간 중의 그 내용도 출퇴근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러한 개념을 머리에 담아두고 제 4호를 보시면 이런 이제 1호와 3호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출퇴근 중에 일어난 산재 재해라 하더라도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요. 수요 응답형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농어촌 지역에 보면 수요자의 이제 부름에 응답해서 이렇게 차를 운송하는 그런 업종하고요. 개인 택시 운송 사업, 그 다음에 퀵 서비스 업자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제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 전에 있었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개정 전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 이용 중에 사고는 이제 산재로 인정을 했었습니다. 예전부터. 이제 이 케이스는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자기 차를 이용해서 출퇴근한 경우에
산재로 인정한 케이스인데요. 입사 일의 휴일을 포함하여 거의 매일 출근해서 야간 연장 근무를 계속해 왔고요. 사고 전날도 회식이 있었는데요. 이 회식에서 음주는 하지 아니한 채 회식을 마친 후 소속 총무과장의 선도하에 다시 들어와서 일을 했습니다. 23시 30분까지 일을 했고요. 만 26세 미혼 여성인데요. 망인이 사고 당시 회사의 기묘한 업무상 필요 때문에 심야까지 근무를 했는데 택시나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이미 다 끊겨버렸거나 이용하기 어려웠던 이런 상황 하에서 결국 자신의 차를 가지고 이제 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이런 이에 준하는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의 이용에 준하는 사례로 봐서 산재로 인정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법률 개정 후에 이제 남옥에 관련된 케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산재 불승인 사례인데요. 사업주의 지시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사고예요. 사고 당일 작업을 하던 중 오후 1시경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고요. 원청에서는 비가 그치면 일을 하라고 현장 소장에 지시했고, 그래서 해당 팀장 팀원은 모두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된 해당 팀장 팀원은 오후 2시에 무단으로 퇴근해 버렸어요. 그런데 현장에 남아있던 다른 근로자들은 비가 그친 다음에 작업을 했고, 그래서 18시까지 이제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 하면 이제 대기를 하라고 하는 업무 지시를 위반하고 퇴근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통상적인 퇴근으로 보기 힘들어서 최초 요양 승인 신청해서 즉 산재 승인 신청을 했는데 불승인 난 케이스입니다. 업무 담당자들은 이제 산재와 관련된 출퇴근제 발생 신고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그 양식만 간단하게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사항은 적으시면 되고요. 사고 일시와 이제 출퇴근 통상 소요시간 적으시면 되고, 재해 장소와 관련된 내용도 이렇게 근로자에게 물어보고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적으시면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이 내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다시 또 업무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서 얘기를 해야 될 그런 일은 없겠죠. 일탈 및 중단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체크를 하시고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사고 상황도도 약도를 작성해서 별도로 제출한다는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보험 정보도 꼭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출퇴근과 관련돼서 자동차 보험에 보통 들어 있으니까요. 자동차 보험 이제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받게 되면 이제 산재에서는 보상을 이제 중복적으로 해주지 않으니까요. 그런 점 때문에 이게 적는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로 출퇴근 중에 사고를 당하게 되면 이제 교통사고인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도 있고 산재보험에 이제 산재 요양 승인 신청을 할 수도 있고 하거든요. 어떤 내용을 먼저 해야 되는지 가끔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산재보험 신청을 먼저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산재보험으로 해서 이제 관련된 내용이 결정된 다음에 손해배상과 관련된 내용이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결정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중복 보상과 관련돼서 자동차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산재보험처럼 법정 보상금이라고 하는 게 딱 정해진 건 아니거든요. 서로 보험회사와 서로 협의해가지고 보험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예컨대 위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산재보험에는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중복 부분을 좀 피하고 본인의 보험금을 자동차 보험의 보험금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산재보험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출퇴근 중 재해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